내가 무향실을 쟀는데 있잖아요. 특성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나는 무향실이라고 알고 쟀는데 스피커가 절대 이런 특성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만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든 스피커 제작자가 있다 그러면 그 천재.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막 비쌀처럼 이렇게 나오느냐? 이 반사파 때문에 있는 반사파 때문에. 그래서 이거 보면 반사파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갑자기 있잖아요. 어느 데 확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저거는 반드시 반사음이 들어가 있는 공간일 때 가능한 거. 그래서 이런 걸 없애주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좀 예쁘게 이렇게 나와요. 예, 그걸 알고 계시네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들을 때는 이렇게 듣죠. 왜? 우리는 반사음 있는 공간에 들으니까. 근데 측정을 할 때 그 유닛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없애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스무드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죠. 이게 이제 원래 스피커가 갖고 있는 데이터인 거죠. 스피커를 쟀는데 피키 나왔다. 그러면 뭔가 잘못 잰 거라고 보면 100% 맞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자르는 방법이 바로 게이팅. 타임 윈도우 씌워준다고 그러고 게이팅이라는 방법. 다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마이크로 스피커 이런 거 잴 때는 마이크로폰을 어디다 비치하냐. 이거 이제 그 정한 건데, 이거는 이제 바로 이 정면 10cm. 이거는 출구에서 10cm. 그러면 저건 아이폰인데 뭐 삼성폰처럼 이게 뒤에 있는 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10cm. 그죠? 어쨌든 음향 방출구에서부터 10cm. 이로 재는 게 이제 룰로 정했고요. 다음. 이거는 사실 말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맞나 틀리냐에 대해서. 예, 근데 그때 이제 그 제조사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렇게 재는 게 가장 그래도 합리적이다. 그렇게 해서 음향 방출구에 10cm 하는 걸 봤고요. 그럼 TV는 어떻게 하냐? 이게 좀 애매하죠, 그죠? TV는 스피커가 바닥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운해서 반사시켜서 듣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이 마이크로폰을 음향 중심을 어디로 봐야 되냐는 거예요. 어디로. 하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TV 센터에서 1m. 왜? 듣는 사람 입장이니까. 그래. 아까도 얘기했죠. 듣는 사람 입장으로 한다고. 근데 사실 TV는 더 은밀하게 따지면 좀 더 뒤로 갔어야 돼요. 한 2m 정도. 우리가 TV를 1m에서 안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모니터 같으면 모르겠지만 TV를 1m에서는 안 봅니다. 눈 나빠지죠. 근데 원래 잴 때는 파필드에서 재라고 돼 있어요. 그 파필드, 니어필드 개념이 있는데요. 나중에 나오니까 이렇게 파필드는 평면파로 나가는 조건이에요. 평면파. 근데 이게 구면파로 나갈 때를 니어필드 조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면파로 나가면요, 이 위상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내가 뭔가를 갖다 일을 해줄 때 효과적으로 못 해주는데 이게. 그러니까 파필드가 돼가지고 평면파로 나가줘야 내가 예를 들면 힘을 주면 적극적으로 바로 반응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속도가 바로 같은 위상으로 나와주는 게 바로 이제 평면파 조건이에요. 그렇게 내가 뭐 그네가 올 때 딱 이게 와서 밀어주는 거에 맞아줘야 얘가 힘이 제대로 전달되고 얘가 공진이 잘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힘이 전달되는데 올 때 밀어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내가 밀어주는데 좀 있다가 운동한다든지 위상차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구면파가 오면 바로 위상차가 생기는 거예요. 평면파가 오면 위상차가 없어요. 위상차가 0으로 가는 거예요. 자세한 거는 음향식 그 강의 자료를 좀 보세요. 그래서 이게 1m에서 재는 걸로 돼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내가 유닛만 잰다고 하면 유닛을 여기다 표준 함수라는 게 있어요. 표준 함체, 스탠다드 함체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한배풀 상에서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무한배풀에서 되냐고 하면 이 스피커 유닛이 있는데요. 이게 내가 어떤 스피커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박스가 어떻게 만들어질 줄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박스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있고 박스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스피커들도 그걸 내가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유닛 특성만 그대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가 재버리면 안 되는 게 이 쇼트가 생겨버립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게 밀면 압력이 높아지면 이쪽에 압력이 무조건 낮아지겠죠? 이렇게 밀리면. 그러면 아까 뭐가 된다 그랬어요? 아까 이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그냥 공기가 이동, 순간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뭐가 된다고? 아무런 압력의 교란이 없어요. 그 보면 있잖아, 여기가 쑥쑥쑥 하고 있는데 소리는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방사가 효율적으로 안 일어나는 대역인 거죠. 전부 다 리액턴스로만 동작을 하는 거예요. 질량이 이동, 공기 매질이 근데 자리 바꾸면 하고 있는 거예요. 무한베플러가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만 나오고 앞하고 뒤가 쇼트가 돼버리는, 이제 오픈이 돼가지고 이제 서로 만나지가 않겠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베플에다 재가지고 그 스피커를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스피커가 어떤 박스에 들어가 버리면요, 이게 아주 골 때려요. 왜냐 그러면 이제 내가 아까 그 유체 입장에서 보라고 그랬죠. 소리가 내가 여기서 확 나갔어요. 쭉 가다 보니까 처음에 그 벽이 있다 보면 이렇게 박스가 있다 보면 이게 나중에 반사대로 조절한잖아요. 그렇죠? 근데 끝나는 부분은 어떻게 될까? 뒤에 이제 허당이죠. 그러니까 파장이 긴 놈은 벽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파장이 짧은 놈은 이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벽이 있는 놈은 소리가 2배로 커지겠죠. 예를 들면 100Hz다 그러면 박스가 이만한데 스피커 박스가 여기 요만한데 유닛이 여기 박혀 있었어요. 그렇죠? 박혀 있는데 여기가 한 5cm라고 볼게요. 이렇게 여기까지 길이가. 그러면 10kHz 입장에서는 10kHz 같으면 kHz 같으면 파장이 3.4cm라고 그랬잖아요. 그 입장에서는 이게 벽으로 느껴지죠. 그게 반사가 된다고. 소리 커진다고. 근데 100Hz 입장에서는 뭐가 될까요? 이게 파장이 3.4m, 3.4m. 그럼 이거는 벽이 없는 거예요. 주파수 특성이 완전히 바뀐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어떤 놈은 뒤에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 이게 아까 등 밝게 내려면 뒤에다가 반사제로 달아주면 이제 2배 밝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파장이 짧은 놈은 그게 되는데 비치니까 파장이 짧으니까 이제 붙이면 여기 다 크게 나오지만 이게 소리라는 것들은 주파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는 거지. 어떤 놈은 막 10m짜리 이런 파도 있고 어떤 것들은 1cm짜리 파도 있고 그런 거예요. 1cm짜리 파 입장에서는 이건이 다 이게 있잖아요. 이게 내가 이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제로 하지만 이게 10m짜리 입장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죠. 얘가 내 소리를 더해줄 수 있는 건지 못 줄 수 있는 건지는 파장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장을 만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00Hz에서 보면 이거는 있잖아요. 요 벽은 어떤 소리를 더해줄 수 있는 게 못 돼요. 근데 1kg 같은 경우는 이게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주파수 특성이 바뀌는 거예요. 박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런 관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스피커 설계를 할 때는. 근데 지금의 나는 이거는 어쨌든 이게 스피커 박스가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이런 영향들이 다 미쳐가 종합적으로 보는 거고, 이거 외에 이제 내가 유인지만 보고 싶다. 나는 이것만 제공한 업자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다가 재서 이 모든 주파수가 얘가 반사제로서 무한베플이 되어서 반사제로서 작용하는 걸로 가정을 해서 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예를 들면 내가 뭐 10Hz까지 내준다. 그러면 이 베풀이 무한정 커졌어야 되겠죠. 그렇죠? 아까 10Hz 되면 33m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얘가 내줄 수 있는 게 200Hz 이상밖에 안 나거든요. 100Hz 같으면 아까 얼마나 3.4m라고 그랬죠. 그렇죠? 200Hz면 1.7m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적당하게 어느 정도의 박스가 커져도 얘는 무한베풀로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파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적당한 사이즈가 있으면 되는 거고, 마이크로 스피커가 600Hz만 되면 되거든요. 그러면 한 40cm, 50cm만 돼도 있잖아요. 무한베풀로 보여. 파장이 짧으니까. 이해가시죠? 이게 모든 게 파장 관계에 달려 있는 거예요. 파장 관계. 현대자동차 분들이 있잖아요. 그 차 있잖아요. 차 캐빈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왜냐? 서브우퍼 입장에서는 있잖아요. 서브우퍼 스피커가 예를 들면 30Hz 해준다고 보면 파장이 아까 뭐 7, 8m 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그거는 모든 점들이 다 똑같은 음압을 갖고 있는 그 프레시 챔버 조건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주파로 가면 이제 유리하고 각각들이 다 반사제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는 이 시트가 확산을 시킬 수도 있고, 고주파로 가면 반사를 시킬 수도 있고, 저주파에서는 그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이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게 우리가 듣고 있는 그 스펙트럼 대형이 10옥타브가 넘어요. 굉장히 넓은 거라고. 그래서 10옥타브가 넘기 때문에 파장이 뭐 몇십 메다에서부터 몇 센치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장애물들이 여기서
얘가 어떤 영향을 미치지? 확산적으로 미칠까? 반사적으로 미칠까? 아무 영향 안 미칠까라는 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주파 특성이 다 다르고 소리 특성이 다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다음. 네. 저기 동심원이 평면 대풀에 중심에 있지 않고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중심에 있어도 되고요. 예.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데서는 중심원에 있으라는 경우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요. 중심원에 있으면 똑같이 나중에 외치로서 있잖아요. 중첩대가 영향을 미치고 특정 주파수에 있잖아요. 그걸 좀 확산시키는 개념이에요. 요거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좀 엣지의 영향을 좀 더 확산시키는 개념으로 해서 좀 옆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돼. 왜냐 그러면 아까 이 중심에 있으면 전체적으로 길어지고 있잖아요. 내가 이게 엣지가 영향을 안 미치는 짧은 주파수 대역만 쓰면 영향이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괜히 이것 때문에 요거 때문에 또 못 쓰는 것도 있잖아요. 요만큼 못 쓰면 조금 더 길어질 텐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이크로 스피커나 슬림 스피커 할 때는 센터에 가도록 많이 권장을 하더라고. 무한히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질문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다음은 측정거리 아까 이야기했죠? 이거 10cm, 이거는 1m. 근데 실제로는 좀 더 길어지는 게 더 맞다. 그러면 이게 AP 장비는 길어져도 돼요. 2m 해도 나중에 지가 또 1m를 해줘요. 1m 환산해가지고 다 모든 자동이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기준으로 1m를 했는데 좀 팁스 큰 거 있잖아요. 큰 거 쏘서 뒤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 같은 경우는 좀 한 2m에서 재는 게 더 맞을 겁니다. 근데 왜 2m에서 재기 어렵냐? 무양실이 2m를 확보할 만큼 무양실이 안 커요. 그것 때문에 이제 보통 1m에서 많이 하죠. 다음. 그 반사역의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5dB를 초과하면 안 된다. 예.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완벽한 무양실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면 아까 저주파수는 웨지 길이 때문에 안 된다 그랬죠. 고주파수는 뭐 때문에 안 된다 그랬어요. 온갖 반사대 보면 등도 달려가지고 있고요. 개전판 달려가지고 있고, 걸어가는데, 특히 걸어가는데. 원래는 걸어가는 것들도 이거 피아노 줄이 돼가지고 출렁출렁 하면서 걸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좀 작업하기 쉽자고 있잖아요. 그레이팅 있잖아요. 그냥 배수구 있잖아요. 그걸 깔아놓으면 그 반사 다 생겨요. 오디오 하시는 분은 절대 그거 쓰면 안 돼. 내가 좀 저주파수 재는 이런 것들을 하면 모르겠지만 내가 트위터 대회까지 재야 된다고 하면 절대 그 그레이팅 놓으면 안 돼요. 100% 반사 다 생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고 하면 스피커를 크게 틀면 또 안 되는 게 무양실에서 크게 틀면 아까 흡음률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안 하면 40 정도까지 되는데 울어요 또 이게. 그래픽이 막 울어. 사람들 걸어가라고 출렁출렁하면 흔들리지 말라고 폴대를 몇 개 세워놓거든요. 이렇게요. 그래야 출렁출렁 할 때는 잡아줄 거 아니까 폴대가 울어요. 폴대도 공진 주파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도 흠제 넣고 모래 넣고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거 신경 잘 안 써. 그래서 내가 무양실 100이면 10이면 9개는 다 문제 있어요. 그래서 이 측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믿고 싶은 거지. 내가 돈 많이 주고 했으니까. 아름다우니까 무양실. 키도 좀 핑 해주고 하니까. 믿고 싶은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 음향적으로 보면 그 특성이 잘 안 나와요. 특히 제조사들은 무양실 자체가 없죠. 그런데 위에 공급업자들은 갖고 오라 그래. 무양 특성을. 이게 골 때리는 거죠. 재올 수가 없는데 갖고 오라고 하니까. 그러면 맨날 갖고 오면 니는 틀리네 그러고 LG 삼성전자가 현대장치도 갖고 오면 우리도 한번 재볼 거잖아요. 크로스 체크한다고. 재보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는 너 왜 안 맞냐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LG 삼성 현대차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자기네들이 무슨 표준 연구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게 굉장히 많이 딜레마를 빠져요. 음향 측정은 어려워요. 왜? 소리는 3.0 퍼져나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가 임피던스가 안 맞는 거 있으면 무조건 확산도 되고 회절도 되고 굴절도 되고 반사도 되고 다 일어나거든. 그 관계가 쉽지가 않아요. 이해를 하는 게 물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다음 이제 음향 시료를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이크로폰을 재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130dB 해가지고 여기서 이게 마이크로폰에 130dB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선형 응답이 130대 들어왔다고 하면 왜곡 있죠, 왜곡. 1kg 들어오는데 2kg, 3kg 들어온 거 있죠. 그게 한 90dB 정도 나와요. 그럼 이거는 몇 퍼센트입니까? 40dB 빠지면 적적 1%. 마이너스 40이면 1%예요. 굉장히 좋은 스피커죠. 1%, 아까 이야기했던 1%면 하이엔드가 3%까지 본다 그랬으니까 엄청 좋은 거예요. 실제로 130 나오면요, 왜곡 있잖아요. 1kg 넣는데 2kg, 3kg, 2kg의 에너지가 130 나오면 있잖아요. 보통 100이 넘어요. 그 다음에는 더 골 때리는 게 뭐냐고 하면 바로 비정형 왜곡이에요. 긁히는 소리, 슉슉슉 바람 빠지는 소리 있는 거 있잖아요. 터치, 바텀, 뭐가 들어가가지고 이물질 들어가고 하는 소리가 보통 얘보다 몇 데시벨 차이 납니까? 80 가까이 차이 나죠. 이게 아주 그냥 골 때려요. 이게 음질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이걸 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짜 좋은 무향실이 아닌 이상은. 보세요. 내가 지금 130데시벨로 됐지만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 한 100, 90 정도 나오죠, 그렇죠? 90에서 80을 뺀다 생각하면 10데시벨이죠. 10데시벨, 10데시벨 어떻게 돼? 내가 지금 여기 조용한 독서실 가도 35데시벨 나오는데 무향실이 있잖아요. 진짜 좋은 무향실이 있잖아요. 20데시벨 정도 나와요. 우리가 노이즈 밑에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에너지는 작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탁 바뀌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잘 들어요. 이걸 가지고 러브 앤 버저 계열이라고 그래요. 러브 앤 버저 계열 특징하는 거죠. 근데 그 에너지는 작은데 우리가 THD 함정이 전부 다 에너지를 보는 거잖아요. 주파수 도메인에서 크기값만 보는 거라고 시간적인 변화량에 대해서는 아무 정보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시간적으로 느껴요. 내가 스피커가 이렇게 있는데 막 이렇게 우웅 진동하는데 그 모터 생각해, 모터 윙 돌아가는 데 있잖아요. 모터 모래가 탁 끼잖아요, 그죠? 틱 이렇게 소리 나잖아요, 그죠? 이런 현상 있잖아요, 그죠? 뭐 여기서 또 틱 이렇게 있고 우리가 FFT가 주파수 분석하는 말은 요거 에너지만 보는 거예요. 요 에너지가 얼마나다. 요 에너지 얼마나네? 이게 얼마냐 그러면 마이너스 70데시벨인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들리는 거예요, 잘. 데시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저거는. 근데 우리는 저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 THD 함정이에요, 저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냐. 아줌마들이 나중에 윅 하는 거 들어보는 거예요. 윅 하면서 이제 끓이는 거 있는지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걸 정량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재려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측정하는 그 주파수 그 기반 있잖아요. FFT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반에서는 저게 굉장히 이제 취약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타임 도메인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온 게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 미분하는 거예요, 미분. 시간차를 보는 거예요. 시간차 에너지를. 그러면 딱 있다 보면 갑자기 확 바뀌죠. 그러면 미분을 하면 크게 바뀐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 그게 안 바뀌어요. 스무드하게 바뀌는 거니까. 갑자기 딱딱한다? 이렇게 하면 또 톡 튀고. 그래서 이 톡 튀는 정도 있잖아요. 기울기. 그게 미분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봐가지고 분석하면 돼요. 저런 방법이 이제 러브 앤 버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에너지를 보는 게 아니라 기울기로 보는 거죠.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저런 분석이 필요하다. 사람이 절대 주파수에 대한 어떤 에너지로만 느끼지가 않아요. 사람은 시간에 대한 특성까지도 다 고려된 아주 컴플렉스 시스템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노이즈 밑으로 다 들어가고. 그러면 내가 재려면 굉장히 좋은 무향실 있잖아요. 거기서는 또 FFT를 잴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무향실에서 굉장히 큰 소리로 재면 잴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정도 있죠. 무향실에 보면 한 20, 30 되는 거니까 잴 수 있잖아요. 이게 한 100 정도 한다고 해도 30 떨어진다고 해도 무향실이 20이면 잴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무향실에서 재면 돼요. 그러면 FFT에서도 보여, 이렇게 해서. 여기 있네. 근데 노이즈가 이렇게 더 들어버리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러면 항상 노이즈가 얼마만큼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 주파수에서 내가 지금 잴 게 노이즈인지, 요건지. 그리고 내가 THC를 댄다. 그럼 이 정도 1%, 3% 이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많은 것들은 10%까지 된다고 그렇죠? 근데 내가 1%, 3% 된다고 하면 이게 아까 40dB 미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재고 있는 공간에
노이즈 레벨이 만약에 SNR이 30dB에서 확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THD 다 엉망이겠죠. 그쵸? 잘 생각해 보세요. THD가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재고 있는 여기서 이렇게 재면 돼요. 마이크로폰을 갖다 있잖아요. 시그널 안 내주고 그냥 배경소만 재보는 거예요. FFT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휙 내보는 거예요. 휙 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면 이게 뭐 SNL 확보, 이게 이제 40dB 이상 확보가 돼야 그게 정확한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시간 안 해줬을 때하고 내줬을 때하고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이렇게 안 됩니다. 실제로 보면 막 이렇게 돼, 이렇게 20dB밖에 확보 안 되잖아요. 그러면 SNR은 마이크로젠과 THD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 THD, SNR 20%면 THD 10%거든요? 그렇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될 수가 있겠어요? 그 밑에는 노이즈를 재고 있는 거 지금 내가 그 스피커 왜곡을 재는 게 아니고. 이해하시죠? 네, 내가 뭐 실제로 무향실에서 잴 수 없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필드에서 재야 될 때. 그걸 가지고 뭐 THD가 얼마냐 할 때 내가 지금 재고 있는 게 과연 SNR이 확보가 됐는지 그걸 한번 따져보고 그 다음에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스피커에 뭐 THD를 재는데 그때 공조기가 막 돌아가 있었어. 돌아가 있었어. THD가 막 40%, 50%, 20Hz, 30Hz에 막 뜨는 거예요. 50Hz 뜨는데. 그래서 이 스피커는 내가 마이크로 스피커가 됐는데 THD가 있잖아요. 40에서 50kHz에서 막 뜨는 거야. 40에서 50kHz.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스피커는 굉장히 저주파 특성이 나쁜 스피커라고 이야기했다고 해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거기에는 내가 내줄 수도 없고, 이거는 뭐 기껏 해봤자 600Hz 이상 내주는 건데 뭐 100Hz 밑에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재보면 돼요. 신호를 내주지 않았을 때, 그다음 신호를 내줬을 때. 그러면 그 밑에는 거의 신호를 이렇게 나올걸요. 신호를 내줬을 때나 안 내줬을 때나 거의 여기서는 이거는 신호를 안 내줬을 때, 신호를 내줬을 때는 거의 같게 나와. 이런 식으로. 요 밑에는 THD를 구할 수 없는 구간이 됩니다. 그쵸? 기계가 나중에 다 알려줘요. 자동으로 버튼을 누르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어려운 거지. 그건 뭘 측정할지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적 측정할지도 마찬가지고, 내가 뭐 회로 기판 해가지고 뭐 볼티지 미터, 뭐 온메타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재고 있는 게 이 케이블의 저항 특성을 재고 있는 건지, 그 디바이스의 진짜 출력 임팩트를 재고 있는 건지 그거 몰라요. 기계가 어떻게 알아? 다 같이 들어오는데. 그쵸? 그래서 재는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알아놔야 돼요, 이 개념을.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근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거리라는 말은 마이크로폰을 가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좀 가까이 됐죠. 실제로 근거리로 하면 더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더 가까이. 이게 근접음 측정이라고 그러고 근거리 음량 측정이라고 해요. 왜 이렇게 되냐? 아까 이야기했죠. 가까이 되면 소리를 크게 들어오겠죠. 그렇죠? 굉장히 좋은 장점이에요. 그리고 반사음이 반드시 여기 있죠. 밑에 치고 올라오죠. 하지만 요거 대비 요 밑에 건 얼마 될까요? 굉장히 작겠죠. 왜? 이 시제범위 워낙 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옆에 반사음 여기도 있겠죠. 이런 거 있더라도 거의 무시 가능해요. 왜? 비율적으로 있잖아요. 얘가 들어오는 놈이 얘가 40dB 차이 나잖아요. 그럼 1%밖에 안 된다고 해서 이게 오는 것들은. 그 에너지는 뭐 1% 같은 경우에는 그 에너지로서 별로 영향을 못 미쳐요. 그래서 가까이 재면이 있잖아요. 굉장히 좋아요. 일단은 러브 앤 버즈도 잘 보이겠죠. 이게 미세한 끌 하는 것도 이제 크게 들어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처럼 SNR이 좀 안 좋은 데라 하지만 이게 SNR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있잖아요. 가까이 되면 이제 SNR이 40dB, 50dB, 60dB 확보가 돼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마이크로 멀리 되잖아요. SNR 20dB 확보가 안 돼요. 진짜 무향실이 있다면 되는데 무향실이 없는 이런 조건에서는, 이런 조건에서도 마이크로폰을 쫙 이렇게 가까이 돼서 하면 자연스럽게 SNR이 40dB 이상 확보가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근접음 특징이 제일 중요해요. 하라고 돼 있어요. 다. 특히 이음을 잴 때는, 러브 앤 버즈 계열 잴 때는. 그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러브 앤 버즈도 1m. 좋아. 굉장히 미친 짓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엄청난 좋은 무향실에다가 배경소음이 낮은 데라고 하면 그것도 가능도 해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왜?
이 음의 80dB 밑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 이런 스피커가 있잖아요. 100dB 잘 못 내줘요. 120 이렇게까지. 1m에서. 그쵸? 그러면 20을 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80을 빼면 이게 100이 나왔다고 보면. 그러면 무향실이 굉장히 좋은 것들도 20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걸. 왜 그 골치 아프게 이렇게 하면 될 거를. 굉장히 간단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가까이 한다고 다 장땡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봐야 될 게 뭐가 있냐고 하면 바로 K 이펙터라는 게 있어요. 니어필드 이펙트라는 거. 이것만 조심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좋지만 요것만 생각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게 있어요. K 이펙트라는 것들은 스피커 사이즈랑 관련이 있어요. 스피커 사이즈. 예를 들면 마이크로 스피커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가까이 해도 10kg까지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런 것들은 스피커가 커지질 않아요. 이제 그러면 골치 아파져요. 예를 들면 이거요. 반경이 10cm인 우퍼 스피커야. 10cm면 한 이 정도 되겠죠, 그죠? 직경이 20cm니까. 그렇죠? 이 우퍼 스피커를 갖다가 거기다가 16kg를 내줘봐. 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16kg 나오진 않는데 16kg를 내주면 한 40cm 있잖아요. 이게 몇 cm입니까? 47cm구나, 47cm. 여기서는 크게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는 소리 갑자기 안 나와요. 또 크게 나오고, 안 나오고, 크게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일이 생겨요. 소리 자체가 안 나와, 아예. 우리가 알기로는 그 거리가 2배가 되면 6dB씩 커져야 될 거잖아요. 이제 좁아지면 그렇죠? 계속 슉 음압이 커져야 되는데 이 커지는 구간이 쫙 있는데 여기 가면 갑자기 안 나와버리는 게 이렇게 쑥쑥 안 나오고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런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겨요. 가까이 가보면. 이 마이크로 스피커에서는 안 생겨요. 그게 왜 생기냐는 거지. 그 원인만 알고 있으면 돼요. 왜 생기냐? 소리라는 게 있잖아요. 나중에 여기도 음향 시간에 배워요. 뭐 베플드 피스톤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 센터에서 나오는 거하고 여기서 바로 엣지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같이 중첩이 생겨요. 스피커가 있으면 요 끝에서 이게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게 내가 요 가까이에 있는 입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이크로폰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보면 여기 있는 모든 데서 있잖아요. 소리는 다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다 진동판이니까. 가까이 보면 여기서 들어오는 놈, 여기서 들어오는 놈이 있잖아요. 시간차 공격에 의해서 죽어요. 큰 놈이면, 작은 놈이면 작잖아요. 그러면 가까이서 보더라도 이 끝에서 오는 놈이나 센터에서 오는 놈이나 차이가 얼마 안 생기죠. 그러면 서로 캔슬이 안 돼요. 근데 가까이로 붙으면 스피커 큰 놈이나 가까이 붙으면 여기서 저 사이에 굉장히 많은 도달하는 시간차가 생기겠죠. 그러면 특정 주파수가 죽고 거기에 대한 배음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운데 들어가는 놈은 2배씩 다 커져버리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스피커 큰 놈을 낼 때는 함부로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룰이 뭐가 있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보면 이제 스피커가 10cm인데 이제 K 값이라는 걸 가지고 해요. 이게 이제 스피커 사이즈고 이게 주파수 관계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주파수 관계라고 그랬죠. 파장 관계,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으니까. 아까는 K가 30이었죠. 근데 K를 1 정도 해볼게요. 1 정도가 돼버리면 쏘르륵 계산해보면 이게 발생이 안 돼요. 왜냐? 파장이 긴 놈은 내가 스피커가 이만큼 하더라도 요거 요 사이에 파장이 긴 놈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주파수로 가면 별로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K가 1이 될 때 같은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룰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결론으로 가서 이 공식만 좀 외워두시면 돼요. 아까 이게 KA가 1이라는 공식인데 이게 343m/s거든요. 이게 반지름이에요. 반지름. 스피커 반지름. 돼가지고 얘가 1보다 1이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수식을 넣어보면 돼요. 6.5인치짜리 우퍼 스피커 많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가까이 됐을 때 한 600Hz까지 이하 있잖아요. 그거는 똑같아. 이게 작잖아요. 그렇죠? A 작잖아요. 말에 A가 굉장히 작은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작아지면 차선 주파수가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cm라도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면 거의 20kg까지 나와요. 또 알겠지만 마이크로폰 다이아프램 사이즈도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뭐 영향이 없어요. 이런 거 잴 때는 내가 이 특성을 보고 싶다. 마이크로폰 최대한 가까이 대야 돼. 특히 작은 놈. 그게 방법이에요. 뭐 10cm 우리 아까 파필 정답 되는 게 있지만
내가 이 특성을 알고 싶을 때는 무조건 가까이 대고 볼 일이에요. 내가 열악할 때.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요 공식을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넣어보면 알아. 이거 343, 이게 3.14, 2. 고정된 값이 이 세 개는 거죠? 그럼 A 값에 따라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미터법이기 때문에 센티미터랑도 다 미터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게 해줘버리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여기서 다이지 않을 정도, 우퍼, 다이지 않을 정도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재면 스피커 특성을 많이 알 수 있는데, 이것처럼 이렇게 큰 스피커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도달하는 게 도달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간섭이 생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거리를 재면 요 밑에만 여기는 맞지 않다.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문제는 있어요. 이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저기서 보면 분할 진동이 생기고 막 특성이 이상해요. 하지만 요 크기는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저기 문제는 있는데 저 절대적인 값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 밑에는 다 맞아. 우리가 보통 스피커라는 것들은 전부 다 이게 변이에 따른 왜곡이 다 생기기 때문에 저주파수가 다 왜곡 덩어리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요 밑에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무 문제 없어 볼 때 가까이서 보는 게 좋아. 근데 마이크로폰이 멀리 놓잖아요. 이거 개떡같이 나와요. THD가 있잖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THD 그래프가 하나도 안 맞아요. 멀리서 재면. 여기서 있잖아요. 가까이 되고 멀리서 있잖아요. 나중에 한번 재보면 알겠지만 THD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도 비슷하게는 안 나올까요? 하나도 안 맞아요. THD 될 때 멀리서 절대 대지 마세요. 회사에 돌아가셨어. 최대한 가까이. 다음. 아까 원거리 음장 잘라내는 거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게. 그러면 전 페이지. 그러니까 가까이서 잴 때는 저주파수가 굉장히 정확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멀리서 재는 거 봅시다. 멀리서 재는 거. 멀리서 재는 거는 안 필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고주파 특성을 지금 우리 못 보잖아요. 고주파 특성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마이크로폰 1m 떨어뜨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나중에 게이팅 시가 없애버린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위에 응답은 굉장히 정확하다고. 왜? 반사음이 안 들어오는 거니까. 중요한 건 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동적으로 안 보이죠? 이 300Hz 밑을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재버리면. 그래서 1m 떨어진 거 있잖아요. 1m 떨어져 있으면 300Hz 밑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2m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한 150Hz까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크레인이 있죠. 바깥에 해가지고 막 기중기로 왕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10m 떨어져 놨거든. 10m 넘게. 그러면 20Hz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걸 높이 들고 있는 거예요. 기중기가 크레인 가지고 엄청 높이 해가지고. 왜 이게 그러면 300Hz 밑으로 왜 안 나오냐? 굉장히 간단해요. 보세요. 내가 1Hz를 에너지를 얻으려고 그러면 한 주기가 들어와줘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1Hz 한 주기는 몇 초입니까? 1초지, 1초. 1초가 필요한 거예요. 1Hz를 얻으려면 1초가 필요한 거예요. 1초가. 그러면 여기서 좀 300ms 잘라보면 당연히 1초는 안 들어오겠지. 그렇지? 왜냐하면 이 두 번째 반사음이 얼마예요, 이게? 이 시간이 한 3ms 들어오거든요. 이게 1m가 떨어지면요. 여기 들은 게 이게 상가감소를 영향해 보면 여기까지 3ms 뒤에 들어와요. 그럼 3ms 만에 내가 3ms 뒤에 문을 닫아버리면 1초가 들어오겠어요? 1Hz는 절대 못 들어오지. 1초 뒤에 닫아줘야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참 달리고 있는데 문을 닫아버리는 거야. 그럼 나는 못 들어가는 거죠. 100Hz는 들어올 수 있겠어요? 100Hz 하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0.1초가 필요해요. 0.1초. 아니지. 1Hz, 10Hz가 0.1초 필요한 거고 100Hz는 0.01초가 필요하거든요. 10ms가 필요한 거잖아요. 10ms. 다른 말을 하면. 그쵸? 10ms에 문을 닫아줘야 내가 100Hz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런데 얘는 아까 3ms에 닫아버렸잖아요. 그럼 100Hz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300Hz 되면 딱 3ms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율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사음이 생긴다고 해서 잘라버리면 되네. 근데 요게 너무 간격이 너무 좁으면요. 저주파수를 파장이 긴 놈은 다 내가 못 보는 그런 아주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까 근접음 측정을 할 때는 저주파수를 잘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이 원거리 측정하니까 이 고주파수가 잘 보이죠. 이 두 개를 갖다가 붙이자. 그게 이제 니어필드, 파필드 머지라는 기술들이 이제 개발된 거죠. 이제 요즘 다 있어요. APA도 있고, 뭐 사운드체크도 있고, 클리펠 뭐 다 있어요. 그거 없는 장비도 있어요. 그럼 쓰지 마요. 그거는 나중에 뒤에 골치 아파요. 다음. 그래서 얘는 고주파수 맞고 얘는 저주파수가 맞네. 이 두 개 붙여. 이게 당연히 니어필드니까 음압이 크겠죠, 그렇죠? 그럼 얘가 맞는 거, 얘가 맞는 거예요. 얘가 맞는 거지. 얘를 줄여야 된다고. 왜? 쓸데없이 가까이 졌으니까. 그럼 얘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딱 붙이면 이렇게 딱 붙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크기가 맞는 거지만 위상도 딱 맞아야 돼, 이렇게. 그래서 크기하고 위상이 둘 딱딱 맞게끔 하는 기술이 이렇게 딱 붙이면 딱 맞아요. 그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한 300에서 400Hz 정도 붙이면 딱 돼요. 왜? 우리가 아까 쓰는 공간이 보통 1m, 1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쟤도 1m, 1m 정도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층수 높이가 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3, 4, 500 정도 이 선에서 맞추면 돼요. 그러면 완벽한 무형응답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 이상적인 무형치는 없어요, 세상에. 다음. 이런 거 안 하고 될 수 있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니어필드 스캐너예요. 이제 앞으로는 아마 그런 세상으로 바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게 아직 상용화가 많이 안 되고 연구실 랩 수준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저거 나오면 이제 무향실이라는 개념은 뭐 척지 실험 정도? 척지 실험할 때는 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 외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니면 뭐 음향 파워 측정한다라든지 뭐 이런 뭐 다른 용도라는 거지 스피커 특성 될 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게 실온대 작업비 이야기하는 거. 이게 까만 게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이즈 플로우예요. 아무것도 안 졌을 때, 아무 신호를 안 내줬을 때, 그리고 이게 내줬을 때요. 이게 이런데 보세요. 이게 20Hz 찌는 데서는 이게 한 칸이 20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거의 40dB 확보됐죠. 여기서부터 이제 겨우 THz 정도는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근데 이것도 뭐가 될 수 없냐고 하면 러버인 버전은 될 수 없죠. 러버인 버전은 80dB 확보돼요. 80dB. 근데 이것도 이렇게 가까이 되면 있잖아요. 가까이 되면 한 40dB까지는 확보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1m이 되잖아요. 20dB 확보가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할 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 여기 에너지들이 있잖아요. 이게 거의 100% 반사제라고 보면 바닥이겠죠. 굉장히 큽니다, 이거. 그리고 멀리서 재면 이거 자체가 이렇게 깨끗하게 안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겠죠. 아까 반사음 때문에, 그렇죠? 다 이상하게 나온다.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된다. 다음. 그래서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재본 건데요. 이게 이제 이게 주파 특성이고요. 빨간 게 이제 THD예요. 요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세컨드 하모닉이고요. 세컨드 하모닉. 이렇게. 여기 가니까 거의 THD가 세컨드가 다 가져가죠. 그렇죠. 왜 이렇게 일이 되냐? 이거는 F0가 이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공유주파도 이 정도 된다. 여기서 무척 못 내주니까 이 정도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거 한 우퍼 스피커 정도 되는 거, 60, 70 정도 되는 우퍼 스피커인데 왜 이게 공긴점 이상에서 이렇게 많이 가져가냐? 이거 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보이스 코일이 센터에 하나도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요 밑에는 요게 커져 3차가 그쵸? 이 컴프레션이 나는 컴프레션. 3차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만 고쳐주면 있잖아요. 보이스 코일 위치만 맞춰주면 슉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4차, 5차를 보자고. 4차, 5차를. 5차가 이거죠. 5차. 쭉 여기 내려가죠. 요 밑에 있잖아요. 요 밑에. 그죠? 요 밑에 있죠. 요 밑에. 그러면 이거 대비 이게 얼마 밑이 안 보세요. 이거 밑이. 10, 20, 30, 40, 50, 60, 70. 70, 80 되죠. 그러니까 5차만 해도 70dB의 SNR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5차만 돼도. 내가 THD 있잖아요. THD 될 때 보통 우리가 THD 되면 보통 4차까지만 더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내가 5차, 6차까지 만약에 THD를 보고 싶다고 하면 SNR이 기본적으로 70dB에서 확보돼야 되는 건데 그게 아주 웃긴 거야, 이게. 우리가 130까지 내주니까 이게 50에 형성되지만 여러분들이 잴 때 얼마 됩니까? 이거 1m에서 재면 이게 90 정도로 떨어지죠, 그렇죠? 80, 90대 하잖아요. 그럼 90에서 이거 빼봐. 70을 빼본다 해보세요. 20, 10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5차 하모닉이.
그래서 이렇게 크게 재는 게 좋다는 건데, 크게 재려면 마이크로폰이 가까이 올수록 좋겠죠. 얘가 크게 낼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얘가 무슨 음향대포도 아니고 크게 내줄 수가 없거든요. 다음. 이런 부분을 잘 알아주면 좋고요. 다음에 이제 청취 영역인데요. 청취 영역. 이거 리스닝 윈도우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한 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영역을 포괄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이제 이게 콘정 스피커는 이렇게 이게 0도에서 딱 재면 이러고 30도에 재면 이렇게 떨어져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스피커는 이런데 우리 평판 스피커 있죠. 평판. 개판이에요, 개판. 평판 스피커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평판 스피커죠. 근데 이게 작은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아까 이런 스피커 있잖아요. TV 스피커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것보다 이쪽에 에너지가 더 커요. 이렇게 하는 게. 어느 특정한 대역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있잖아요. 왔다 갔다 이거 지맘대로 동작합니다.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0도에서 재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TV 스피커 이야기했지만 이게 바닥에 반사시켜서 듣는 개념이잖아요. 0도에서 듣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도 그걸 0도에서 스피커 갖고 와서 0도에서 재고 되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는 안 되겠다, 빼라,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주관적인 평가하고 별로 관련이 없어요. 이 평판일수록 굉장히 카 스피커인 거 평판 스피커를 쓰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지? 한번 보면 그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특성이야 뭐 저주파 특성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방사 특성이 다 이상하게 가요. 날아가는 게. 그래서 스피커는 그냥 콘형 페이퍼 스피커가 최고 좋아요. 방사 특성으로 본다고. 콘 타입이. 그래서 콘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걸로 가면 방사 특성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다음. 이거 클릭 한번 해볼래요? 이게 TV 스피커인데 이거거든요, 이거. 이게 무슨 뭐 새도 아니고, 이게 이렇게 동작하면 소리가 어떻게 날아갈 것 같습니까? 자, 이거는 이제 이거 헤드폰 같은 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처럼 절대 진동을 하지가 않아요. 왜 이런 게 취약하냐? 콘으로 가면 이게 좀 나아져요. 콘 쉐입으로 가면. 그 지오메트리 그 자체로서 스티프니스가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근데 특히 이거 팽팽해지잖아요. 그렇죠? 힘은 내가 여기하고 여기만 주죠. 그러니까 힘을 전체적으로 안 준다는 데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힘을 전체적으로 다 준다고 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겠죠. 내가 아무리 허접한 이게 뭐 종이를 가지고 진동판을 쓴다고 해도 이게 다 잡아주고 하면 딱딱 움직이잖아요. 근데 내가 한쪽만 힘을 주면 당연히 이렇게 다 출렁출렁거리게 되겠다. 이게 실제 스피커고, 그러면 소리가 일로도 가고 일로도 가고 막 하는 건데 그걸 여기서만 진다고 하면 그거 웃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아.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무향실에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음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쪽이 아니구나, 이쪽이구나. 이렇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반사 있고 이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왜? 우리가 스피커 옆에 보면 있잖아요. 굉장히 반사대가 되게 많아요. 다 바로 흡음재가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에너지를 무시 못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점을 가지고 재는 게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9점을 재요. 여기 재고요. 여기 위, 그러니까 위에 3개, 중간에 3개, 아래에 3개. 총 9점. 9개를 해가지고 공간 평균을 시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고 하면 전체적으로 웨이팅을 좀 분산시키겠다는 거예요. 한 점에서 보면 에러가 많기 때문에 이쪽 대고 보면 어떤 그런 간섭 효과는 많이 없어져요. 하지만 뭐는 살아있냐고 하면 나중에 이제 알겠지만 나중에 룸모드 같은 건 그대로 삼아있어요. 그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뭐 그건 거기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9개를 잰 걸 가지고 모든 평가를 다 하는 거예요. 그 특성이 우리가 실제로 듣는 주파 특성과 좀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비는 나중에 알겠지만 9점을 계속 재가지고 지가 자동으로 9점을 자동적으로 재고 지가 공간 평균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특성을 가지고 첫 번째 보는 게 유효 재생 대역이야. 얘가 몇 헤르츠부터 몇 헤르츠까지 내주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뭐 스피커 사면 무조건 20에서 2만 헤르츠 이야기 하잖아요. 그 20에서 2만 헤르츠라고 사실 알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재는 룰이 있어요. 자, 다음. 그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하고 합시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래요? 다음 페이지. 예. 이걸 설명하고 합시다.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보통 스피커 막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것들도 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몇 헤르츠부터 몇 헤르츠를 내주지? 그걸 할 때는 표준으로 어떻게 됐냐 그러면요. 최고 크게 나오는 점 있잖아요. 크게 나오는 점에서 한 옥타브를 이렇게 평균을 시켜요. 여기서까지 한 옥타브 평균. 그러면 대충 한 파란선 정도 나와요. 이게 데시벨 스케일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될 거는 대수적으로 이렇게 여기 뭐 100, 110, 90, 70 해가지고 4로 나누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로그 스케일. 다른 말로 하면 110데시벨하고 90데시벨이는 100배 차이나요. 100배. 전혀 달라요. 어쨌든 이 파란색이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 예를 들면 1kg다. 그러면 한 옥타브 평균하면 보통 옥타브 평균해주면요. 그 대개 70% 정도가 옥타브 대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kg다 그러면 70%면 700Hz죠. 그러면 여기는 뭐 1kg니까 650Hz에서부터 1350Hz까지를 갖다가 공간 평균, 주파수 평균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값이 여기 나온다고요. 그렇게 거기서 10dB를 빼줘. 빼주면 이 지점이 바로 얘가 갖고 있는 재생 대역인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리가 안 나요? 소리는 나죠. 근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느껴요. 이 소리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이 소리에 묻혀서 있잖아요. 별로 이거는 대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10dB 이상 차이 나는 것들은 대역으로서 인정을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표준 문서에. 그래서 이거는 니는 그렇게 주장할지 모르겠고, 그럼 이것도 안 나오는 거면 조금이라도 나오면 그러면 뭐 이거라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40dB, 110dB이다, 뭐 60dB 차이 난다. 그러면 뭐 한 10만 분의 1 정도 차이 나는 것들도 나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거는 네 생각인 거고 사람 귀에는 거의 영향이 없어요. 사람은 상대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10dB 떨어지는 이 지점이 바로, 그래서 내가 뭐 헤드폰을 사든 스피커를 사든 재생 대역이 얼마예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 값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스탠다드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탁 떨어지는 거 있죠, 이거는 무시. 이렇게. 근데 이걸 그냥 뭐 하는 게 아니라 3분의 옥타브 스무딩 된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역도 이게 룰이 있구나 하는 거 아셔야 돼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유재생 대역인 거예요. 자, 다음에 앞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인데요. 이거 중요한데 굉장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 스피커에서 제일 많이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것들은 바로 보이스 코일에서 연로는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스피커는 있잖아요. 이게 얘 같은 경우에 효율이 있잖아요. 0.007%밖에 안 돼요. 그러면 99.993%가 어디 가냐? 다 연로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계인이 이 스피커를 딱 쳐다보면 이거는 난방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 99.997%가 연로 발생되는 물건을 가지고 뭐 소리 조금 난다고 그걸 갖다가 스피커라고 하니? 너 지구인들 참 이상한 녀석이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틀림없이. 이거는 난방장치에 다 열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것들은 이게 열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열을 더 받잖아요. 그러면 저항이 더 생겨. 저항이 더 생기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전류구동형 스피커이기 때문에 전류가 더 적게 흐르겠죠. 자, 오hm 법칙에서 보는 거죠. 그러면 출력이 줄어들어요. 근데 웃긴 거는 우리가 스피커를 재면 있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재면 야 스피커 갖고 와봐. 윗 재야. 끝.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 우리가 실제로 음악을 들을 때는 이거 어느 정도 예열된 상태로 다 듣는다고. 그렇죠? 그때 특성은 빨간 것처럼 바뀌어요. 근데 시료를 갖고 오잖아요. 윗 재잖아요. 그러면 요선 저 두 스피커가 같은 스피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 똑같이 떨어지면 다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웃긴 거는 여기는 똑같아 또. 여기 차이 나는 정도가 좀 다른 거예요, 다들. 그럼 저건 다른 스피커인 거예요. 다른 성질의 스피커라고. 그래 놓고서 뭐 나중에 뭐
주관 평가할 때는 특성이 뭐 네가 그때는 막 그래 보라고 막 이야기하면 다르다고. 이 그 스피커는 예열된 상태로 들으라고 IC 스탠다드에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1분 동안 있잖아요. 예열을 시켜놓고 전격줄 예열 시켜놓고 그 다음에 재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오류예요, 이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이제 음악 들을 때, 역시 좀 예열을 시켜놓고 들을 때가 음악을 듣기 전에 있잖아요. 앰프도 예열시키는, 스피커도 예열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그 빨간 상태로 듣기 쉽다라는 거지. 차 있잖아요, 차. 차는 정말 우울합니다, 차는. 왜 우울하냐? 차는 이 차가 알래스카에 팔릴지, 멕시코에 팔릴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F0 값이 이제 공진 주파수가 한 옥타브가 차이 나요. 한 옥타브가 차이 난다. 60Hz 있던 게 120까지 올라가고 막 그래요. 특성 완전히 바뀌어요. 그만 바뀌는 줄 아십니까? 습도차도 생기죠. 그래서 겨울에 있잖아요. 차를 시동 걸고 와서 어디를 다루 틀어보세요. 그럼 점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예열이 되면 점이 나오기 시작해요. 왜? 스파이드하고 서라운드가 처음에 딱딱해지고 추우니까. 점점 풀리면서 이제 스티피스가 줄어들면서 저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생각을 해보면서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그래서 반드시 예열하게 돼 있어요. 1분 예열. 여기는 자동으로 별로 안 넣게 돼 있어요. 저게 왜 넣지? 저게 예열해가지고 특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그래서 요대성 내가 아까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그래서 아까 요 이야기 했죠. 요 이야기. 다음. 그 외곡률 THD 될 때 아까 이야기했죠. SNL이 확보돼야 된다. SNL이 확보돼야 된다. 우리 센터에 오면 무향실이 모든 게 완벽하니까 우리는 1m에서 채요. 이건 10cm 되고 스피커 1m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회사에서 이 장비만 쓰면 망사형통 천만의 말씀이지. 이거는 다른 조건이 완벽히 됐을 때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그냥 진짜 간이무향실이야. 우리 회사 좀 돈 없어. 간이무향실이야.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죠. 요것밖에 답이 없어요. 가까이 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THD가 제대로 나옵니다. 아까 내가 알아주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시험 성적서를 받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무향실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회사에 가서 한번 재보세요. 예. 재기 전에 소음 레벨 재보고 2개 해가지고 60대 11 이상 차이가 나는지 40대 10 차이 나는지 확인해보고 그게 자신이 없다고 하면 가까이에서 또 한번 재보세요. 그러면 나오는지. 그렇게 꼭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안 되면 가까이 재는 수밖에 없어요. 특히 그냥 내가 사무실 랩에서 그냥 무향실이 없이 해야 된다. 그러면 가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왜? THD 대문하고 어떻게 생기냐면 저주파 생긴다 그랬죠. 그렇죠? 저주파수는 아까 500Hz 이상 해가지고 아까 이게 간섭 영향을 안 미치는 대역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가까이 재면 돼요. 그밖에 없어요. 가까이. 어떤 서버부터 가까이 재면 돼요. 다음. 이 전격에서 재개되어 있고요. 근데 THD를 될 때 요거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거는 꼭 좀 이 두 개 있잖아요. 이게 자료가 없구나. 나중에 이렇게 하세요. 네. 이게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구하는 방법이. 근데 그걸 몰라. IEEE 메소드로 할 거냐 아니면 IC 메소드로 할 거냐에 따라서 값이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1kg로 넣어서 1kg를 그래서 한번 그려볼까요? (1kg를) 넣어줬는데,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1kg를 넣어줬는데 2kg, 3kg, 4kg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1kg인데 2K, 3K, 4K가 나왔어요. 5K가. 근데 우리가 THD 될 때 다 볼 것 같죠? 천만에요. THD 되면 5차 이상 거 안 봐. 그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4차까지밖에 안 봐요. 그러면 1kg를 내주고 내가 그러면 2K, 3K, 4K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 아니면 1K, 2K, 3K, 4K분의 2K, 3K, 4K
딱 곱하기 100 퍼센테이지니까 이게 다 다른 거 이게 따라서 IC 메소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는 거는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재는 것도 이걸로 재요. 요거 다가 분모로 들어가고 이거 빼고 이 세 개가 분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IC 메소드 IEEE 메소드는 뭐냐? 이게 분모로 가고 이 세 개가 분자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퀴즈. 둘 중에서 뭐가 크게 나올까요? IC가 크게 나올까? 일반적으로 크게 나온다고 생각해서 손 들어보세요. 들어주세요. 확률 50%예요. IC가 크게 나온다. 손 들어보십시오. IC. IEEE가 크게 나올 거예요. 손 들어보십시오. 와, 재밌다. 반반으로 나눠져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생각해보세요. 분모가 크면 값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지? 자, 다시 이제 문제를 낼게요. IC가 커진다고 생각해서 손 들어봐요. IEEE가 커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왜 2~300밖에 안 되지, 갑자기 내가. 이게 분모가 커요. 얘가 분모가 커요. 이게 분모가 크지? 많이 들어가잖아. 그럼 이게 작지, 당연히. 이게 작다고, IC가. 얘는 절대 100%로 넘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넘어가, 절대. 얘는 넘어갈 수 있지.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요. 외국에 나가보면 있잖아요. THD를 갖다가 어떤 회사에서는 IC를 요구하고 어떤 IEEE를 요구해요. 근데 내가 뭔지 말하면 하나도 몰라. 멍미? 막 그러면서. 진짜 그래요. 똑같은 시로를 쟀는데 값이 다르게 나온 거예요. 왜 크게 나왔지? 알고 보니까 그때는 IEEE 룰을 잰 거예요. 유럽 쪽에서 IEEE 룰을 좀 많이 써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상대적인 차를 보기 때문에 100%는 안 넘는다고 가정해서 보는 거예요. 이거는 100% 넘을 수도 있어. 근데 사실은 이게 뭐가 맞다고 말하기는 사실 좀 그래요. 둘 다 말은 맞아. 근데 산업표준이 이거야. IC. 이 산업표준이 IC가 산업표준이니까. 근데 이거는 유럽에 있는 학자들은 저거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나와서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애플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많이 써요. 삼성, LG 뭐 이런 데서 이런 거 많이 써요. 그래서 두 개 기준이 달라. 다 알아두세요. 이게 분모가 커지면 작아지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해가시죠? 안 까먹겠죠?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고 하면 요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스피커라는 것들은 있잖아요. 모든 덱을 못 내주잖아. 이 스피커가 사이즈가 작은 놈은 저주파수 못 내줘요. 그쵸? 큰 놈이 또 고주파를 못 내준다고. 못 내주는 게 뭐냐면 어렵지, 내주기가. 근데 여기서 이제 억울한 거예요. 보세요. 이 100Hz죠? 그러면 내가 50Hz 하면 되면 50Hz? 그렇죠? 50Hz는 요만큼밖에 안 나오죠? 1차가, 그렇죠? 2차는 잘 나오고 3차 잘 나오고 4차 잘 나오죠? 그럼 이거 THD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분모는 굉장히 작고 분자는 굉장히 크게 나오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만약에 1을 들어댔으면 100% 훨씬 200% 300%까지 나올 수 있겠죠. 왜? 50은 못 나오는데 100 이거는 잘 나오니까. 그렇지? 이거는 작은데 이게 되게 큰 값이 될 거잖아요, 세 개가. 그러면 이거는 뭐 200% 300%가 나오고 G 대역을 지가 못 내주는 거잖아요. 이 롤업 보고 생각하면 이랬더니 그래서 THD를 재면 있잖아요. 저주파수 쭉 커져요, 다. 특히 공인주파수 밑으로 가면 있잖아요. 그걸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저게 진짜 저런 건지 이 계산 룰에 의해서 착시가 생기는 건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보면 안 그렇죠. 이거는 보면 그래도 요거 분에 요거 이렇게 되니까 있잖아요. 좀 덜 억울한 경우가 생기는 게 그렇죠. 이게 좀 덜 억울하다고. 이게 뭐라고? IC 룰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4차밖에 안 잽니까? 5차, 6차 이런 거는 왜 안 잽니까?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이게 스피커 같이 전기가 돼서 운동하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하모닉스는 대부분 저주파에 생겨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음이 든다든지 뭐 긁힌다든지 뭐 친다라든지 그러면 고음까지 나와요. 그거는 이음인 거예요. 근데 잘못 설계된 거예요. 그거는 쓰레기. 그거는 폐기 처분되는 스피커인데 그걸 재는 게 아까 러브 앤 버즈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출시돼서는 안 될 스피커를 그렇게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다 저주파의 에너지 집중이 되어 있어요. 운동 메커니즘상. 그래서 이제 보통 2차, 3차, 4차까지만 봐요.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디지털 신호 처리상 잴 수가 없어요. 왜 잴 수가 없냐? 보세요. 내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10kg로 잰다고 볼게요. 10kg에 2차면 이게 10kg면 2차면 20kg죠. 30kg, 40kg 되는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5kg 같으면 10, 15, 20이죠. 그렇죠? 우리가 샘플링 넷이 44.1kg밖에 안 돼요. 그럼 20kg밖에 못 받아들여야 되는 우리 시스템이. 그렇죠? 그 샘플 레이 때문에요. 샘플 레이 때문에. 그러면 내가 4차까지 한다고 해서 최고 받아들일 수 있는 주파수 후기는 바로 5kg까지. 4차, 2차 맞으면 5kg죠? 2차면 10, 3차면 15, 4차면 20. 끝밖에 안 되잖아요. 25를 어떻게 받아들여? 난 20kg밖에 못 들어오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TH를 재려면 있잖아요. 4차까지 잰다고 하면 맥시멈 내가 잴 수 있는 건 5kg밖에 안 돼요. 뭐 5kg가 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일반 우프 스피커는 충분하죠. 근데 문제는 뭐 이어폰이나 헤드폰 넣고 하면 좀 부족해요. 그렇게 되려면 샘플링 레이트가 높은 디지털 장비가 있어야 돼요. 뭐 96kg 샘플링 한다든지 192kg 샘플링 하는 것들. 근데 많은 장비들이 아직 거기까지 안 돼 있어요. AP 장비는 샘플링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대부분이 THD라는 것들은 저주파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잘못 만들어지지 않은 제품 빼고. 그래서 이제 현재 국제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AP 장비는 한 3.4까지 나오고. AP 장비 샘플링이 어디까지 나오지? 192kg. 192가 되면 절반 나누면 얼마입니까? 90K죠. 90K. 90kg까지. 그러면 초음파까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왜 AP 장비는 저렇게 하드웨어 사양이 높냐? 이건 원래 전기 측정하려고 만든 거예요. 전기적인 앰프 측정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앰프 측정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전기적인 같은 경우에는 대역을 굉장히 높이 재는 것들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스피커 재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초음파 스피커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많이 사실 될 필요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스피커 계측 장비 같은 경우에는 샘플 레이트 그렇게 안 높았어요. 기껏 해봐야 48kg? 그 정도. 근데 앞으로는 이제 계속 올라가겠죠. 올라가는 건 사실 별 문제가 없어요. 올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뭐 저것만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이크로폰이 수업을 해야 되겠을 때까지 그렇죠. 이제 그런 거다. 그리고 마이크 프리앰프도 지원해줘야 된다고 그걸 종합적으로 생각해봐야 돼요. 이제 그 이야기 좀 있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THD라는 게 그렇게 해서 구해진다. 근데 전 페이지에 가볼래요? THD를 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특성들이 잘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 그래프하고 그 다음 특성 가지고 막 계산하는 거잖아요. 분모에 넣고 분자에 야 너는 분모에 가, 너는 분자에 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특성 자체가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개판.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반사음이 들어오면 아까 이거 자체가 개판 된다 그랬죠. 그렇게 돼버리면 주파수 특성도 이상하게 나올 뿐더러 THD가 더 이상하게 나와요. 왜? 그 이상한 게 분모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하게 나오겠죠? THD가 뭐 1%였던 게 뭐 10%, 뭐 20%, 뭐 지맛대로 나옵니다, 이게. 요렇게 재면. THD가 있잖아요? 쑥쑥쑥쑥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제가 봤는데, 그거는, 내가 잘못 쟀구나 하는 부분입니다. THD는 절대 쑥쑥 이렇게 안 바뀌어요. 그냥 요렇게 바뀌지. 야, 일전으로 쭉 넘어가 보시겠어요, 아까? 그 근저범 측정한 거 THD 데이터. 근저범 측정 한번 볼까요? 더 전에 그 THD 그래프 있다. 예. 이렇게 나오는 이런 식으로 스무드하게 내려가죠. 이렇게 해죠. 요렇게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잘 보면 툭툭툭툭툭툭 이렇게 나올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이거 측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요거 측정이 잘못되면 이게 이렇게 예쁘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축축축축 나오잖아요.
이 전에 데이터 한번 가볼까요? 이게 이렇게 나오면 THC도 저렇게 나와요. THC도 뭐 축축축축축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자체가 다 분모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여기로. 아, THC가 저렇게 나오면 안 되는구나 아셔야 돼.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파 특성만 이상하지 THC는 똑같이 나올 거라고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안 그래요. 똑같아. 자, 넘어갑시다 이제. 아까 THD까지 했죠? 네. 이거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총고주파 배용률 아까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그래서 아까 이거 5kg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샘플링 레이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THD를 있잖아. 5차까지 내가 선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게 계측기기는 내가 차수를 몇 차까지 볼래 하는데 무식하게 뭐 5차, 다 체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냥 뻘짓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샘플링에 아무 관계를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계가 1kg까지밖에 못 나타내요. THD를. 그럼 얘가 왜 2kg를 왜 못 나타내지? 막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당연히 못 나타내지. 내가 차수를 많이 보다 보니까 6차까지 보려면 있잖아요. 방법이 한 800Hz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야, 그죠? 68, 48. 그건 더 나오겠다. 어쨌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많이 채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5kg까지. 왜냐면 60218-5에서는 44.1kHz를 샘플 레이트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럼 2차 왜곡률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2차는 아까 비대칭적으로 운동하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이거는 100% 설계자의 미스예요.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다음. 이게 밑으로 쭉. 이게 F제로 이상이 되면 앞으로 툭 튕겨나가고. 이거는 보이스코일 위치에 달린 부분. 이거는 이제 서스펜션 관련된 거예요. 0에서 움직이게 될 까지까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게 보니까 안 맞죠? 위로 실록 이렇게 되죠? 이게 다 2차로 이렇게 다 짝수로 나와요. 짝수로. 근데 또 깊이 들어가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면 굉장히 얇은 스피커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안 된다. 커스터머가 이렇게 골치 아프게 욕을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 조건, 진짜 내가 슬림한 거 있잖아요. 마이크로 스피커 이런 거 말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성이 나오면 안 돼요. 절대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다 이렇게 이제 이거는 내구성에도 문제가 생겨요. 점점 더 나중에 더 한쪽으로 칩니다. 이거는 스피커가 이렇게 진동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있으면 이렇게 위아래로 똑같이 운동해야 되는데 이게 한 요만큼 내려가는 거, 이만큼 내려가 운동하는 거예요. 스타트하면 밑으로 툭툭 치고 있는 거지. 근데 어느 특정한 주파수로 가면 또 앞으로 확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커는 이래요. 스피커는 그 태생 자체가 굉장히 언스테이블해요. 어느 특정한 주파수들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보이스 코일 위치를 잘못하잖아요. 그럼 이게 또 올라갔다가 또 밑으로 쳐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이게 다 다이애처럼 있잖아요. 다 똑같이 가면 최고 좋은 스피커예요. 우리가 생각을 하는 하이엔드 스피커는 뭐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운동을 해주면 하이엔드가 돼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주파수도 이렇게 똑같이 대칭적으로 움직여주고 있잖아요. 2배 커지려 하면 2배 커지고 2분의 1배 줄이면 2분의 1배 줄이고 10분의 1배 10배 줄고 또 고주파수로 좀 빨리 움직이려도 똑같이 움직이고 더 빨리 움직이고 이렇게 될 것 같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들이 다. 그래서 이게 하이엔드가 안 되는 거예요. 1kg 넣어주면 1kg만 나오면 되겠는데 왜 2, 3, 4kg가 나오냐는 거지. 스피커가 그래요. 나와. 안 나오게끔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처리와 굉장히 많은 노력과 굉장히 많은 과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이엔드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특성이 나오는 것들이 그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이게 쫙 이렇게 나오게 좀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리고 에이징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처음에는 잘 맞춰놨는데 이게 지가 서스펜션이 있잖아요. 나중에는 계속 이게 늙어가지고 있잖아요. 좀 처지거든요. 밑으로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밑으로 또 쳐져요. 한 달 정도는 잘 나오다가 그 다음에 안 나오는 거지. 자동차가 그게 제일 심해. 자동차는 막 움직이다 문을 탁 닫으면 탕! 이게 지금 이런 스피커도 있어요. 또 전기꺼매 이거 더 있다가 또 문을 탁 닫으면 탕! 이렇게 있다가
또 진동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냥. 우리는 진동까지 안 들어가는데 스마트폰 있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 알래스카 엄청 추운 데서 동작이 돼야 되고 엄청 더운 데서 돼야 되는데 이게 좀 면적이 작으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이거는 그래도. 근데 카 스피커는 있잖아요. 정말 그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다음 3차인데요. 3차는 뭐냐? 다음 페이지. 3차는 이렇게 컴프레션이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뻗어 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게 더 이상 못 뻗어 나가는 거예요. 요 데시벨만큼 이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출력을 크게 하니까. 그럼 이게 한 몇 데시벨 정도 되는 거예요? 이 한 칸이 5데시벨이죠. 한 4데시벨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두니까 4데시벨에서 줄어드는 거죠.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갔겠어요? 4데시벨이. 좀 더 외국으로 간 거예요. 외국으로. 일로 다 퍼진 거 일로. 여기 나와야 되게 안 나오니 일로 다 퍼진.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왜? 물론 이게 잘못 만들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처음에 뭐 이상하게 많은 사람만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예를 들면 여기 위에 여기 밑에 바텀이 있다라든지 여기 위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럼 이렇게 돼야 되겠죠. 쳐버리면 안 되니까. 이건 일종의 셀프 프로텍션이에요. 그렇죠? 저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3차 왜곡은, 다른 말로 홀스터 왜곡은, 이 사람의 잘못으로 막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네가 얇게 만들려며 치면 안 된다며. 그러니까 저거는 저렇게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근데 공간이 넓었는데 저렇게 됐다. 저거는 설계 잘못한 거야. 근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면 소리가 있잖아요. 굉장히 단단해져요. 일종의 다이나믹 프로세서에 컴프레셔 걸린 것처럼 있잖아요. 비슷한 거죠, 그렇죠? 소리가 좀 단단한, 하드한 소리가 나요. 저음이 좀 하드한 소리.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약간 음색도. 그러니까 1차, 3차, 5차는 반드시 나쁘다라고만 말하기는 조금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실제로 보면 스피커는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죠. 스피커는 엄밀하게 보면 이런 것들은 앞에 있는 전달의 앰프 단위나 프로세서 단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스피커 유닛은 그냥 변환기예요. 있는 그대로 내주는 게 그대로. 지 자체의 색깔을 안 가지고 지 자체의 색깔을 가면서 내주는 것들이 바로 뭐냐? 그건 악기예요, 악기. 똑같이 내주지만 어떤 현악기처럼 들리고 관악처럼 들리고 하는 것들은 지가 터등 주파수를 갖다가 막 크게 내주고 죽이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스피커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스피커는 어떤 소리가 들어올 줄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뉴트럴 해야 되는 거야. 왜곡도 없이. 이게 좋은 스피커인 거죠.